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1976년부터 안동시 전체 면적의 15%가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댐 건설 후 5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산업단지는 물론 관광시설도 들어서지 못하면서 도시 발전에 장애를 주는 애물단지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 해제 가능성을 짚어보고 활용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역 공공정책연구원 기화서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안동댐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무엇인지 또 현재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이 얘기 얘기가 굉장히 좀 넓은 범위인데 좀 압축해서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연환경 보전 지역, 그야말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가 그 지역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하나 보통 우리 많이 보는 거 이제 문화재 보전 지역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제 굉장히 국가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는 뭔가 문화재가 발굴되거나 하면 그걸 묶어버리는 문화재 보전 지역 이런 것인데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그야말로 이제 그 겹겹이 좀 쌓여 있어요. 네. 뭐냐면 이제 수자원 보호구역. 아, 우리가 이제 식수를 먹는 이제 낙동강 같은 경우 상류에는 수자원 보호구역 이렇게 묵죠. 또 그 상수원 보호구역, 그다음에 네. 야생동물 보호구역 뭐 이렇게 이게 2종 3종으로 이 규제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첫째 생활이 안 된다. 그 지역이 경제의 어떤 활성화에 있어서 대단히 이 그 걸림돌이 된다. 네. 우리 왜 대도시에 보면 군부대 시설이 있잖아요. 네. 우리 보통 시설에도 뭐 이 안동 지역에도 많이 있지만 대도시 중심부에 군부대 시설이 있으면 고도 제한이 있잖아요. 아, 건물 함부로 마음대로 높이 못 지어요. 예. 하다 보니까 그 개발 제한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댐이 있는 지역은 이런 식으로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묶여버리니까 네.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주민 삶의 문제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안동 댐의 경우는 1976년도에 준공되는 그 시점부터 해서 이제 물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 네. 입수라 그러는데 그 시점부터 해서 무려 6개 면에 53개 자연 불악 아, 그리고 그 가구 숫자는 그 당시에 3,144가구 인원수는 2만 명이 네. 강제로 떠나야 했습니다. 아. 그걸 소위 말해서 수몰 이재민이라고 그러죠. 수몰민. 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멀쩡하게 살던 터전이 없어져 버려서 다른 쪽으로 쫓겨나가고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향이 없어져 버린 거죠. 네. 지금 고향이 없어져 버리는 추세입니다.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이 예. 화두 속에서 지금 없어지는 거는 그야말로 인구가 없어서 마을에서 살던 사람이 하나하나 떠나가면서 마을이 하나씩 폐허가 돼서 그 마을이 하나 없어지는 거고 네. 이거는 인위적이잖아요. 물에 국가가 잠기는 댐을 거죠. 만들어서 잠겨버리니까 네. 잠겨버리니까 나가라고 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평생에 가슴에 어떤 뭔가 한 응어리 이런 네. 게 있는 것이죠. 늘 지나면 저 밑에 내가 살았던 곳인데 저기 내 집이 있었는데 저기 예. 우리 마을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가 보통은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 수몰민들 얘기 들어보면 눈물 나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그렇게 물이 다 잠겨버리니까 이동하는 도로와 통로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뭐 둘러 가야 되고 어떤 곳은 또 배를 타고 가야 되고 네. 이동권의 제약. 이거는 50년의 이 묵은 숙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는 뭘까요? 이것 또한 이제 자연적인 문제인데 이게 댐이 있음으로 해서 습도가 증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관지 호흡기도 안 좋아요. 네. 그리고 또 농작물에도 또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악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농사에도 좋지 않다는 거죠. 예. 그다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생활적인 요소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문제는 개발 행위 자체가 완전히 제한됩니다. 우리가 이제 건물에서 우리가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 얘기를 해요. 네. 일정한 지정된 땅 위에 건폐율 그 한 개 층만 짓는 기준이 건폐율이에요. 면적을 얼마 이상을 하지 말아라는 거고. 그래서 용적률은 그 전체 2층이나 3층을 지을 때 전부 합해서 얼마. 이게 네. 용적률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예를 들어서 저 기와서가 땅을 500평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함부로 못 짓는 겁니다.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다 합해서 50에서 80% 이하로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아니 짓질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공간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이
재산권의 침해. 네. 이게 이 50년 동안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문제는 뭐냐면 저도 정말 이거 이해를 못하는데 왜 이게 이런 문제를 빨리 풀질 못했을까? 자연환경보전지구의 지역을 지정하는 데서 기준이 뭐냐 하면 기준이 그 호소중심선에서부터 해서 가시거리까지입니다. 이해되나요? 이거 말도 어렵죠? 가시거리. 예. 네. 호소로 하는 건 호수 호자 늪소자 한자로 네. 호수에 그러니까 안동호 안동댐의 중심에서 사람 눈으로 보이는 가시거리까지 보이는 선까지는 금지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예. 우리 두 사람이 봐도 사람이 시력에 따라서 가시거리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날 날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계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이 세월이 지금 50년 지나면서 지금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비과학적으로 설정을 해놨다는 거죠. 네.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가만히 있었느냐 아니죠. 특히 안동시 중심으로 해서는 뭐 시민사회단체가 뭐 수십 년 전부터 이걸 완전 해제는 아니더라도 네. 부분 해제 일정 부분 해제는 해야 된다. 많은 요구를 했지만 이 환경청 그리고 환경부 관련 부서에서는 댐 수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걸 풀었을 경우에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일관성이 좀 없기도 하고 그리고 해제한다고 해서 댐 수질이 나빠지느냐 상관관계가 있는 과학적인 근거 데이터가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논리로 네. 지금까지의 요청을 묵살해 왔는 상황이었죠. 네. 네, 50년 동안 주민분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그럼요. 겪었겠구나. 이건 이름 말할 수가 없는 그 고통이었습니다. 네. 네, 주민들의 그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 같은데 그럼 네. 현재 국내 댐 중에서 안동댐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이 이게 아주 조그만한 댐이 있는 지역에 그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묶인 것이 조금 그 규모가 크지 않다면 이게 네. 이렇게 우리가 그 이슈 토크 뉴스 포커스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댐 규모를 보면은요. 네. 이게 가히 정말 이게 문제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 댐 전체를 저수량 중심으로 해서 상위 10위까지만 쭉 보면 제 1위는 어딜까요? 1위는 소양강 댐이죠. 네. 소양강 댐이고 그 이어서 이제 뭐 충주댐, 평화의 댐 쭉 있는데 댐의 저수량 기준으로 1위에서 10위까지. 근데 그 중에서 1위에서 10위면 큰 댐이잖아요. 그렇죠. 수치로 봐도. 예.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지자체 안에 한 그 도시 안에 댐이 두 개가 있는 것이 1위에서 10위 안에도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는 강원도 화천입니다. 네. 강원도 화천은 그 군사 접경 구역이잖아요. 예, 휴전선을 경계하고 네.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평화의 댐 같은 경우는 80년대 전두환 정권 때 이거 그 공작이었지 않습니까? 예. 북한이 그 당시에 북한이 휴전선 위에 있는 임남댐을 뭐 폭파해서 수공을 하면 서울이 물에 잠긴다 뭐 해서 그 당시에 평화의 댐 만들자고 해서 그 국민들 그 평화의 댐 그 성금 내고 막 했었습니다. 네. 뭐 젊으셔서 모르실 거면 저는 그때 안 냈습니다만 어쨌든 네. 요 훗날에 이게 조작이라고 밝혀졌죠. 아, 어쨌든 그래서 화천은 그 평화의 댐하고 화천은 원래 화천댐이 두 개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와는 달리 한 도시에 두 개가 있는 것이 안동이 유일합니다. 안동댐과 임하댐. 네. 안동댐과 임하댐 두 개를 다 합하면은 저수량 다 합하면 국내 4위입니다. 그럼 이 정도의 규모다 보니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또 얼마나 넓게 설정됐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댐의 규모를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이거. 아, 그러니까 이 전체 저수량이 국내 4위가 될 정도의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의 아까 얘기했던 아주 모호한 기준 네. 호소 중심선에서 가시거리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안동 전체 면적의 15%가 자연환경 보전 지역입니다. 아, 안동이 또 면적이 얼마나 넓은가 하면요. 네. 우리나라 기초지자체 중에서 네. 경기도 화천, 인제, 홍천 다음에 3위 정도입니다. 면적이 넓기가. 네. 그렇게 넓은 도시에 15%를 묶어놔 버렸으니 50년 동안. 이게 생활이 되면 이게 자사고를 행사가 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겠냐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또 다뤄보는 겁니다. 네. 네. 안동댐만 하더라도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규모가 큰데요. 그럼 앞서 말씀하신 1위부터 10위 중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었다가 해제가 된 사례도 있을까요? 있죠. 대표적인 게
저수량 1위 소양강 댐이잖아요. 네. 소양강 댐하고 그 안동 댐이 거의 비슷한 연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양강 댐은 보전 지역을 일부 해제를 했습니다. 예. 일부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 그 유명한 그 남이섬부터 해서 엄청난 관광시설이 생겨서 강원도 춘천 혹시 춘천과 관련 있나요? 아, 네, 제 고향이기도 아 합니다. 그래요? 네. 거기는 뭐 좀 영향이 좀 있는 곳인지 몰라도 얼핏은 부분적이 해제가 돼가지고 네. 대단한 관광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해제 방향으로 최대한 빨리 가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제가 춘천 갈 일이 있어서 네. 소양강댐 갔었는데 닭갈비 거리, 뭐 카페 거리 이렇게 활성화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동 지역 관점에서 봐서 대단히 부러운 거죠. 그렇죠. 저기는 똑같은 그 비슷한 연도에 준공돼 있는 그 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도시에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일부 해제가 되어서 그런 그 관광 시설들이 들어오고 관광객이 들어오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러기를 너무너무 학수고대했던 것이 안동이죠. 부럽습니다, 춘천. 네. 네. 뭐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부럽고 뭐 아쉬울 네. 수도 있는데요. 그럼 자연환경 보전 지역 해제 이후에 댐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댐을 관광 문화적으로 활용한 사례도 있을까요? 있죠. 제가 방금 뭐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춘천 얘기하다 보니까 네. 소양강 댐 그렇잖아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청평의 남이섬 이 일대 유원지 개발 너무너무 잘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이 충주 쪽에 그다음에 또 이제 저기 전라권역 쪽에 나주호 이런 그 있는 곳에는 그 리조트라든지 뭐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복합되어서 복합 리조트 시설들이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수많은 관광 명소가 되어 있죠. 네. 뭐 스포츠를 하러 오면서도 그 지역의 관광과 자연을 만끽하고 그래서 거기서 머물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그런 공간에 사람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일종의 위락 시설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또 이제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또 관광하는 사람이 모여들게 되고 그러면 이제 사람 인구가 유입되면서 세수가 또 증대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포괄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단히 이익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네. 네. 뭐 대부분 댐이 그렇듯이 산도 있고 물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관광지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럼 우리 지역의 안동댐은 어떻게 활용되는 게 좋을까요? 안동댐이요. 참 너무나 많습니다. 이 안동댐 이 활용과 관련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강의라든지 그 많은 아이들 얘기한 적이 있고 네. 또 우리 지역의 이 그 현재 시장을 재임하고 있는 우리 광기창 시장의 경우에도 이런 아이디어를 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첫째는 모노레일 조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모노레일을 만들어서 사실 진입이 쉽지 않잖아요. 댐 쪽에는. 네. 그다음 하나 이제 수륙 양용 버스. 이거는 수륙 양용 버스는 굳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아니라도 할 수는 있지만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어느 정도 해제가 돼야만이 더 다른 위락 시설 들어올 수 있어서 이게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수륙 양용 버스가 왜 물에는 배만 띄워야 됩니까? 네. 물에 차 놓으면 안 되나요? 발상을 바꿔야죠. 그렇죠. 수륙 양용 버스 육지에서 바다로 물로 들어가는. 네. 지금 다른 지역 많이 있습니다. 안동만 댐만 처음 해보자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고 있어요. 그 수륙 양용 버스 같은 거 넣어서 관광객들이 타고 가고. 그러면 수륙 양용 버스가 만약에 도입되면 어떨까요? 안동댐 하구에서부터 해가지고 저 끝 도산 지역까지. 그리고 수륙 양용 버스 터미널이 몇 개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 터미널에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뭔가 또 이 공연도 이루어지고 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이 수상 호텔과 유람선 네. 운행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동시에 수상 뮤지컬 공연장 만들어서 댐 야외 공간 바깥 공간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수상 뮤지컬 볼 수도 있고 크고 멋진 조명 상상만 해도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동 이런 뮤지컬과 같은 이런 그 공연 스토리와 공연 콘텐츠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첫째 역사 콘텐츠가 이런 것들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그 수상 레포츠 단지 지금 이제 수상 레포츠 일부 좀 하긴 해요 댐 쪽에서. 근데 네. 뭐 워낙 이제 이 제한이 많다 보니 그런데 수상 레포츠도 굉장히 좀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하나만 얘기도 사실은 뭐 몇십 분을 얘기할 수 있는 특강 소재입니다. 이게. 안동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네. 놓고만 봐도 한 5, 60분 강의가 나올 정도의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얘기했는데 대략 이 정도로도 저는 앞으로 굉장히 희망이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안동댐 활용 방안까지 들어봤는데요. 현재 시민 단체를 포함한 지역 정치인
또 시민들이 이 자연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된 상황인지 짚어주시죠. 이 부분요. 지금까지 경과를 쭉 좀 설명을 좀 하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 요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이 지역의 국회의원인 안동 지역 국회의원인 그 김영동 의원이 어쨌든 몇 년에 걸쳐서 많은 노력을 해온 그 결과들인데 네. 그 과정들을 조금 짚어보면은요. 먼저 2021년 그러니까 재작년 6월달에 그 환경부 장관 그리고 대구지방환경청장 그리고 이 국가기관들하고 해서 먼저 1차 요청을 했습니다. 공식적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2022년 그러니까 작년 8월 정도 시점에 또 대구지방환경청이 있어요. 예, 환경부 산하에 그 실무진들과 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좀 네. 단어가 좀 긴데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환경평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평가 협의를 진행했고 그 다음에 작년 9월이죠. 9월에 장관과 다시 또 이 면담을 해서 이 협의에 대한 세부적인 얘기를 또 좀 나누고 요청을 했고 또 작년 10월달에 이제 국정감사 여기는 또 시민단체들도 많은 도움이 됐죠.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어필을 해야만이 네. 지역의 시장이든 국회의원이든 이 힘을 받아서 또 이제 더 전달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그 과정 속에서 작년 10월달에는 또 매년 10월달에는 또 그 국회 국정감사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환경부를 상대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또 다시 한번 어필을 했죠. 이 문제, 이 안동댐의 자연환경 보전 지역 문제는 굉장히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비과학적이고 그리고 50년 동안 이 재산권 침해 등등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네. 것을 계속 이제 어필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눈앞에 왔습니다. 거의 왔어요. 예. 와서 전문가 중심으로 한 이 환경 평가 작업이 거의 마무리 시점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결과를 가지고 저는 아마 빠른 상반기 정도 전후해서 해제가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완전한 해제는 아닙니다. 완전 해제는 아닙니다. 부분 해제일 텐데 그 네. 부분 해제도 그러면 어느 정도의 부분인가 이것이 굉장히 논점일 텐데 어쨌든 안동의 50년 해묵은 숙제를 네. 저는 이제는 눈앞에 왔다. 여기는 어쨌든 우리 지역 사회의 시의원 그리고 또 이 지역 환경 관련된 우리 시민 사회단체 또 관심 있는 시민들 그리고 이제 우리 정치권 영역으로 넘어가서는 어쨌든 우리 자치단체장인 안동시장 그리고 또 국가기관과 소통이라는 역할에서 중차대한 역할을 또 하는 국회의원 김영동 의원의 역할들이 저는 대단히 중요했다. 중요하고 마무리까지 저는 뭐 좀 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럼 박사님 보시기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해제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지금 뭐 제가 방금 네. 굉장히 희망찬 메시지를 얘기를 했는데 네. 눈앞에 왔다. 단 어느 정도일까? 네. 대제 규모가. 그래서 제가 뭐 대략의 그 월까지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뭐 상반기 전후 정도 네. 해서 우리 그 이슈 토크 그 토론 프로그램 외에도 우리 방송이 뉴스로도 이 부분이 다뤄질 일전에도 한번 뉴스가 나왔죠. 이 네. 부분은 뭐 우리 방송에서도 늘 이제 뉴스 취재를 하고 있는데 네. 좋은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앞으로 얼마나 해제가 될지 어느 부분이 해제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예, 같습니다. 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늘 이게 안 좋은 문제 얘기를 또 많이 하는데 네. 오늘 이게 주제가 좋은 주제고 또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밝게 제가 지금 오늘 계속 얘기를 하게 됐네요. 네.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헬로 이슈 토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